본가. 뭐야? 주말인데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 아유, 말도 마라. 네 오빠가 점심 차리겠다고 고집부려서 못 살겠어. 그냥 한번 믿고 맡겨보는 게 어때? 그래도 혼자 산 기간이 꽤 돼서 요리 좀 할걸. 기왕 오랜만에 보는데 엄마 밥을 먹어야지. 안 그래도 피곤한 애가 무슨 점심을 차리겠다고 난리냐. 나도 가족들 맛있는 거 먹여주고 싶어서 그러지. 엄마가 걱정할 만한 느끼한 요리 안 할 테니까 안심해도 돼. 야,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난 외국 음식도 좋은데. 평소에 안 먹어본 거 먹어보면 좋잖아. 그래, 그리고 본토에서 살았는데 한국 음식점보다 더 잘할 수도 있잖아. 너희 오빠가 타지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너무 미안하니까 그러지. 어이구, 한국에서도 힘들게 일하는 건 똑같지. 그리고 오빠는 외국에 나가 있는 게 더 좋다 그랬어. 한국 회사들이랑 잘 안 맞는다고. 그래, 아들이 하고 싶은 거 하고 가족들 사랑해서 요리해주고 싶대잖아. 이번 한 끼만 당신이 양보해. 어차피 출국 전까지 당신 아들 배 터지도록 계속 먹일 거잖아. 야, 뭐라는 거야? 나 그런 적 없다. 아니야, 엄마는 항상 그래. 비니 사이에 간식이랑 과일까지 밀어넣어서 내가 죽겠다니까. 집에 올 때마다 살쪄서 해서로 돌아간다고. 그래서 뭐 만들 건데? 도와줘? 너 가족들 챙기고 싶은 건데 이거 도와주면 무슨 소용이냐? 엄마 아빠랑 식탁에 앉아서 얘기나 해. 엄마 좀 잘 붙들고 있고 나한테 참견 못하게. 알았어. 외국에서 일은 할만해. 너야 워낙 언어든 기술이든 딸리는 게 없어서 걱정은 없다만. 그거 지금 고민 중이야. 조만간 한국에 다시 들어올지도 모르겠어. 응? 진짜로? 내가 지금은 8년 정도 한국 밖에서 살았잖아. 그렇게 한국 회사 분위기 싫다면서도 한국이 그립더라고. 아무리 적응해도 외국은 외국이야. 그런 건 몰라도 엄마가 엄청나게 좋아하겠네. 맨날 아들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데 같이 안 살아도 훨씬 자주 볼 수 있잖아. 교황 돌아올 거면 이 집으로 돌아올 건데? 아닌가? 너무 오래 떨어져서 살았는데 다시 들어오면 싫을래나? 얘는 그런 게 어딨어. 너 어차피 죽을 때까지 결혼할 생각도 없다며. 엄마 아빠랑 사는 게 훨씬 낫지. 정말로? 좀 안심되네. 뭐 다시 같이 사는 게 쉽지 않다 그러더라고. 그건 걱정 안 해도 될걸? 오빠가 나보다 성격 훨씬 좋잖아. 근데 여태까지 내가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있고 오히려 집안 분위기 좋아질 것 같아서 난 찬성. 그렇다고 바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결정된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다들 너무 나 기다리지 마요. 내가 때 되면 말할 테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살아요. 너희 엄만 그렇게 안 될걸. 또 이제 한국 안 들어오면 안 되는 거다. 큰일 났네. 맞아. 이미 이런 얘기 들은 이상 엄마 그냥 기다려주진 않을걸? 아, 그렇다고 들어오기 직전에 말할 순 없어서 미리 말한 건데 내가 엄마한테 너무한 짓을 한 건가? 아, 무슨 소리야. 엄마는 2년 정도 기다릴 수 있다? 2년 넘어가면 가만 안 두겠다는 얘기네. 그러기나 말이야. 내가 아무리 느려도 2년 내엔 뭐든 결정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엄마. 그래, 멀쩡한 가족 있는데 한국 돌아와서 따로 직구하고 그러지 말고. 알았어요. 나도 가족들이랑 살고 싶어서 한국 돌아오는 거니까. 3일 후. 고맙다. 공항까지 이렇게 데려다주고. 엄마 덕분에 짐도 많은데 대중교통으로 이용하기 힘들잖아. 그리고 아빠 회사 다녀서 뭐가 좋겠어? 이럴 때 반차 막 쓸 수 있는 거지. 회사 사람들이랑은 다 잘 지내고 있는 거야? 그렇지. 오래 다니기도 했고 내가 아빠 딸이라고 특별 취급받는 것도 없으니까. 그럼 남편이랑도 잘 지내고? 그렇지. 집에서도 보고 회사에서도 보고 아주 질리게 마주보고 산다. 남편이랑 무슨 일 있고 그러면 가족들한테 바로 얘기해. 걱정 안 해도 돼. 그리고 내가 애도 아니고 무슨 일 있으면 내가 해결해야지. 아무리 성인이 돼도 가정 문제, 남편 문제는 혼자 해결하기 쉽지 않잖아.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말하기 부담스러움 나한테라도 해. 오빠야말로 외국에서 바쁘게 사는데 내 투정 들어줄 시간이 어딨어? 지가 뭐 가벼운 일로 나한테 고민 얘기할 성격은 아니잖냐. 아, 그리고 동생이 좀 투정 부리면 어때? 그땐 당연히 내가 없는 시간도 내야지. 내가 요즘
오빠한테 남편 얘기한 적 있나? 없지. 없으니까 오히려 걱정이지. 무소식이 희소식이래잖아. 넌 나쁜 소식도 얘기 안 하면서 말이야. 특히 엄마 상처받는 거 싫다고 혼자 끙끙 앓기만 하고 버티고. 엄마가 워낙 착하고 여리니까 그러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마는 단단한 사람이야. 우리 둘 같은 남매 거뜬히 키운 성격이 보통일 거거든요. 가끔 보면 네가 엄마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그래도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 거지. 힘든 일 있으면 얘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정말이지? 뭐 어렸을 때처럼 손가락이라도 걸어? 응. 자, 여기. 진짜 못 살아. 약속했어. 이제 괜찮지? 늦기 전에 얼른 들어가. 알았어. 자주 연락하고. 6개월 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아직 업무 시간 남았잖아요, 과장님. 오늘은 조기 퇴근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사장님께 허락은 안 받았지만 일 다 끝났다고 판단하면 이 정도는 제가 결정해도 된다 했거든요. 오,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일찍 퇴근하긴 힘들 것 같고 지금 마무리하고 30분 전에 퇴근하기로 하죠. 30분 조기 퇴근이 얼마나 좋은데요. 해도 있을 때 집에 가면 기분이 다르다고요. 거기다 지하철도 엄청 쾌적해서 좋아요. 정시에 퇴근하면 항상 사람 많으니까. 하긴 나차로 출퇴근이어도 30분만 일찍 나가도 훨씬 빨리 집에 도착하죠. 저도 대중교통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자차 고민했는데 결국 포기했어요. 왜요? 대리님은 이미 차도 있는 거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 사무실 전용 주차 자리도 아직 남아있어서 바로 쓸 수 있는데? 주차 자리까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영 혼자 운전하는 게 무서워서 쉽지 않더라고요. 가족들이랑 번갈아 가면서 운전하는 건 할만한데. 왜 기분이 다른가요? 음, 저도 그랬던 적이 있긴 해요. 원래 남편이랑 같이 이동하는 거 아니면 따로 차 갖고 다니진 않았거든요. 좀 불안하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좀 겁나는 것 같아요. 근데 과장님은 지금 다른 차로 출퇴근하시고 계신 거예요? 원래 전 이른 시간에 출근하는 걸 좋아하고 남편은 아니거든요. 제가 출발하는 시간 맞추는 걸 남편이 너무 힘들어해요. 어차피 차가 2대니까 그냥 따로 다니기로 한 거죠. 근데 퇴근 때 따로 가시는 건 좀 쓸쓸하지 않나요? 얘는 왜 그런 소리라고 그래? 오늘만 봐도 퇴근 시간도 안 됐는데 사라지셨으니까 하는 얘기지. 아, 제 남편 또 사무실에 없어요? 아, 가끔 바쁘신지 자리를 비우시는 것 같아요. 나랑 사장님이 그렇게 바쁜 업무를 맡긴 적은 없는데 말이죠. 곧 오시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쉬기엔 항상 자리를 비우시잖아. 심지어 점심시간 끝나고 한참 지나고 돌아오시고 말이야. 야, 진짜 내 때문에 못 살겠다. 내가 내 할 일만 바빠서 몰랐네요. 일단 근무 태만이니까 남편한테 주의 줄게요. 잠시 후. 과장님, 이러고 계실 때가 아니에요. 얼른 가보셔야 돼요.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저도 왜 제가 연락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사장님께서 응급실이라고 하세요. 네? 아빠가요? 사모님이 급하셔서 아무데나 연락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정신없으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얼른 사모님 연락하셔서 만나야 됩니다. 알았어요. 오늘 직원들 퇴근은 부장님이 도와주세요. 부탁 좀 드릴게요. 저희 걱정 말고 얼른 가세요. 고마워요. 상황 정리되면 바로 연락할게요. 3시간 후. 집에 안 가셔도 괜찮겠어요? 아직은 좀 더 자리 지키고 있고 싶어서요. 당연히 직원들 퇴근했을 줄 알았는데 다들 장례식장으로 바로 올 줄은 몰랐네요. 부장님이 직원 통솔하셨나 봐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대기하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일단 다들 정장 입고 출근하니까 옷 갈아입을 필요도 없고.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사실 응급실이긴 한데 가망이 없는 상태라고. 부장님도 이미 알고 계셨죠? 사실대로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저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저도 다짜고짜 아빠 돌아가셨다고 들었음 엄마 챙길 정신도 없었을 거예요.
아휴, 정말 좋으신 분인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 그러게요. 우리 아빠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 좋아주는 것도 좋아하고 가족도 항상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고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사장님 곁에서 오래 일해서 잘 알죠. 남 부장님께 감사한 게 정말 많아요. 딸이나 사위보다 아빠한테 더 가깝고 고마우신 분이잖아요. 저야 사장님이 항상 이끄는 대로 따랐을 뿐이죠. 그리고 가족이 더 소중하신 분이니 저한테 고맙다느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빠가 저한테 자주 하던 말이에요. 남 부장님 없으면 여기까지 못 왔다고. 제가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해 주셨다니 정말 감사하네요. 근데 그 사위 윤 과장은 어딨죠? 그러게나 말이에요. 요즘 회사에서도 얼굴 보는 경우가 드물고 지가기 전엔 연락도 잘 안 되더니 장례식인데도 연락을 안 받을 줄은 몰랐네요. 과장님, 오늘 같은 날에 이런 말씀 드리기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 회사 내에서 윤 과장 관련으로 좋지 못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죠. 아시고는 계신 상태인 거죠. 그래도 제가 회사 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럼 더 이상의 첨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해결하시리라 믿으니까요. 네, 우선 아버지 장래에 집중해야죠. 네, 맞습니다. 5일 후, 어떻게 장례식을 발인부터 지킬 줄은 몰랐네. 나도 당신이 언제까지 그 소리를 할지 모르겠네. 아무리 그래도 장인어른 장례식인데 3일차까지 자리를 비우는 게 말이 돼? 나도 사정이 있어서 그랬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 사정이 도대체 뭔데? 아빠 돌아가신 것보다 중요한 일인데 왜 나한테 얘기를 못하냐고. 부모 사이라고 무조건 비밀 없이 살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럼 이게 비밀 문제가 아니잖아. 내 아빠 장례식에 불참한 원인이 알고 싶은 거야. 나도 내 사정이 있지. 제발 좀 적당히 넘어가자. 나중엔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야? 그래, 나중에 얘기할게. 그럼 된 거야? 알았어. 근데 장인어른이 남긴 유언장 내용 나도 알게 됐는데 그걸 어떻게 알게 됐어? 그때 나랑 부장님 빼곤 아무도 없었는데. 근데 너는 부장님이랑 뭔 사이인데? 이게 무슨 소리야? 남 부장님이야 아빠랑 같이 가장 오래 일하신 분이지. 그렇구나. 나한텐 그냥 친한 이모 같은 분이야. 아무튼 나도 유언장 내용 아니까 말 좀 하자고. 무슨 말이 하고 싶은데. 지금 회사 네가 아니고 네 오빠가 맡기로 했다며? 그렇지? 왜? 형님은 여태까지 외국에서 일했고 같은 회사에 있던 건 너잖아. 오빠도 무작정 한국 싫다는 이유만으로 나간 거 아니야. 외국 다니면서 우리 대신 더 많은 거 배우려고 어려운 길 택한 거지. 그래서 이제 경영 물려받을 거니까 한국으로 돌아오는 거고 한국 돌아올 계획은 최근에 계속 있었어. 아빠가 돌아가셔서 급하게 정리하고 오느라 고생하고 있는 거고. 넌 화도 안 나냐? 내가 왜 화가 나야 돼? 몇 년 동안 일한 건 넌데 그걸 오빠가 냉큼 채가는 거잖아. 가족 사이에 그런 게 어딨어. 난 그런 식으로 생각 안 해. 네가 안 그렇다 해도 남들은 그렇게 안 볼걸. 형님도 마찬가지일 거고. 난 우리 가족들이 나한테 안 좋은 일 할 리가 없다고 보는데. 내가 너무 세상을 만만하게 보고 있는 것 같네. 회사도 물려가지 못하는 딸한테 얼마나 큰 가치가 있을 거라 생각해? 난 원래 하던 대로 열심히 일할 뿐이야. 왜 평생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라. 2주 후. 근데 오빠는 나 이렇게 계속 만나도 괜찮아? 안 괜찮을 게 뭐가 있다 그래? 사실 회사에서 오빠 아내 아빠가 사장님이고 둘이 결혼한 사이인 것도 다 알잖아. 근데 또 우리 둘이 같이 있는 것도 자주 들켰고. 자주 들켰는데 왜 회사에서 아무 말도 없겠냐? 결국 내가 무서워서 다들 입을 못 여는 거지. 분위기가 괜찮아. 그래도 사장님 돌아가시고 분위기가 너무 뒤숭숭한 것 같던데. 그건 아마 다른 일 때문에 그럴걸? 내가 모르는 다른 무슨 일이 또 있어?
회사를 아내가 아니고 형님이 물려받는다 하더라고. 내가 잘은 모르는데 사장님 아들은 외국에 있다 하지 않았어? 그랬지. 근데 결국 회사 물려주는 건 아들이 낫다는 거야. 아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봤자 성별 차이 못 이겨내는 거지. 음, 좀 불쌍하네. 불쌍하긴. 회사 사장 이름만 바뀌는 거고 아내는 그대로 일하는 건데. 난 오히려 내가 퇴사를 준비해야 되나 싶어. 갑자기 퇴사를? 너도 같이 퇴사하자고 얘기할 건데? 나도? 나 진짜 여기 입사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잖아. 그렇다고 저 여자랑 계속 같은 회사 다닐 이유가 없잖아. 특히 형님이 회사 물려받으면 영원히 난 덕볼 게 없는데 굳이 있을 필요가 없지. 음, 다른 회사로 옮기면 우리 연애하기도 편하긴 하겠다. 그래, 우리가 굳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니까. 너나 나나 스펙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더 좋은 회사로 옮기면 되지. 잠시 후. 아, 그래서 결국엔 나랑 이혼할 생각이 있나 보네? 깜짝아. 넌 무슨 남이 하는 말을 엿듣고 있어. 우리 회사 옥상이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니고 둘이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회사 사람들 다 들을 수 있다는 사실도 몰라? 여태까지 여기서 대화하고 문제 생긴 적 한 번도 없거든. 회사 사람들도 다 너희가 바람 피우고 있는 거 알아. 그래서요?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얘기를 안 할 뿐이지 누군가에게 유쾌한 소식은 아닐 테니까 말이야. 그거는 과장님 본인 입장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회사의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불만 없어요. 여태까지 우리한테 직접적인 얘기를 한 적도 없고요. 이렇게 끼어들면 조금이라도 겁먹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둘이 바람 피우는 사이인 게 당연한가 봐. 하긴 그러니까 회사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맨날 어디 기어 나갔겠지. 누가 들으면 내가 회사에서 일 안 한 줄 알겠네. 그냥 할 일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좀 편하게 있었던 것뿐이거든. 넌 그 편하게 있는다는 게 이렇게 바람 피우고 있는 거고 바람 피우는 게 그렇게 싫었으면 진작에 얘기하지 그랬냐. 회사 사람들 다 아는데 너만 몰랐겠어? 그렇지. 아빠랑 오빠까지 알고 있으니 아마 회사에서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 근데 지금 와서 뭘 따지고 싶어서 그러고 있냐는 얘기잖아. 따질 거 없는데? 그냥 네가 바람 피운다는 거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온 거지. 참말 일도 없다. 하긴 회사 물려받지도 않는데 할 일 없긴 하겠네. 그건 당신이 알 필요 없고 데이트나 마저 해. 그치만 근무 시간 이탈은 지금부터 확실히 체크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런 말로 내가 겁먹을 것 같아? 진짜 너무 단순하고 멍청해서 할 말이 없다. 1개월 후. 한국에서 이렇게 빨리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 그게 예상보다 정말 빨리 돌아오긴 했다. 아빠 장례식 때도 엄청 급했잖아. 그나마 운 좋아서 빨리 올 수 있는 비행기 잡고 장례 끝난 뒤 쉬지도 못하지 회사로 돌아갔고. 아무래도 여기보단 인수인계가 더 정신없거든. 제대로 못 끝냈다가 외국 다시 나가는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되고. 가족들 때문에 너무 빨리 돌아온 건 아닌지 걱정돼. 아, 그런 거 아니야. 어떻게든 일찍 돌아오고 싶었는데 아빠 일로 좀 더 시간이 당겨졌을 뿐이야. 그리고 문제는 빨리 해결할수록 좋잖아. 그렇지. 오빠 없는 사이에 한국에 문제가 많이 생겼다. 다행히 아빠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에 다 들었어. 아빠도 내가 한국에 오면 너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마무리 지었으면 했고. 그렇다고 오빠가 나만 생각해서 행동하진 않았으면 좋겠어. 이거 무슨 소리라는 거야? 어? 엄마 빼고 우리 가족이 손해보는 짓 하는 거 본 적 있어? 너도 그런 적 없잖아. 그건 그렇지. 아무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너한테 안 좋은 일은 안 할 거니까. 알았어. 잠시 후. 안녕하세요, 남부장님. 같이 오실 줄은 몰랐네요. 아무래도 현재 회사에서 사장님의 가장 가까운 분이시기도 하고 오래 일하기도 하셨으니까요. 지금 회사 생활을 제일 잘 알고 계시는 분이겠죠? 그것도 그렇네요. 음, 저도 같이 불려온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가족 사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회사의 미래에 대해 함께 얘기하는 게 맞죠. 아, 그런가요? 그렇다면 영광이죠. 아무래도 회사에서 지금 인사이동에 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오래 일했고 아들은 외국에 나가서 경험을 쌓고 왔으니까요. 가장 좋은 건 직원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명분이 확실한 사람이 회사에 꼭대기에 앉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리저리 머리를 좀 굴려봤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일단 아무리 제가 직계자손이라고 해도 저는 외국에서 8년을 있다 온 사람입니다. 회사에 대해 빠삭하게 알기도 어렵고 한국 회사 체계도 어색해하겠죠. 그래도 사장님의 뒤를 이을 사람은 작은 사장님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음, 이걸 회사 인원들이 이해할까요? 누가 봐도 전 낙하산으로 보일 텐데. 혹시 다른 좋은 방법이라도 생각하신 게 있나요? 일단 나보다 오래 일한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과장님 말씀이세요? 그래요. 내 동생이 회사에서 오래 일했으니까. 근데 또 딸이란 이유만으로 회사를 물려받으면 잡음이 좀 있겠죠? 요즘 회사 물려받는데 남자 여자 따지는 곳이 어딨어. 넌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지금도 성별은 꽤 중요하다. 그리고 외국이라고 다를 바도 없고 외국 문화 따라가자고 난리인데 걔네도 우리랑 하는 짓 똑같아.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간단하잖아. 회사는 네 남편이 물려받고 넌 하던 일 그대로 하면 돼. 뭐, 뭐라고? 형님, 진심으로 하는 말씀이세요? 이런 걸 누가 농담으로 말하겠습니까? 회사 물려받는 건 남자가 받는 게 안정적이고 일은 여동생이 잘할 테니 이 방법이 제일 이상적이죠. 아니, 우리 가족 회사를 왜 남편한테 주겠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네가 물려받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럼 지분을 내가 물려받고 자리만 사장을 주겠다는 거야? 과장님, 그건 실질적으로 사장기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결론은 지금 회사를 전부 남편한테 넘기자는 소리잖아요. 어떻게 오빠나 남부장님이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난 너한테 제일 좋은 길을 제시한 거야.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너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니? 난 이해 못할 것 같은데? 아무튼 제부 앞으로 바빠질 걸세? 아, 예, 예, 그렇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 일인지 난 모르겠다. 2주 후. 형님이 집으로 찾아오실 줄은 몰랐네요. 내가 집에 오면 좀 불편한가요? 아니요. 그보다는 회사에서 자주 뵈니 집까지 오실 줄 몰랐던 것뿐이죠. 저희 부부는 형님 대접해드릴 수 있어서 영광인걸요? 그렇다니 다행이네요. 근데 지영인 그런 표정이 아닌데? 내가 오빠가 뭐가 이쁘다고 밥을 해주고 싶겠어. 남편이 닭다라니까 준비한 거지. 제부는 요리를 잘 못하나? 왜? 네. 워낙 해본 적이 없어서 좀 어려워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난 내 대접을 해주고 싶다고 하기에 제부가 준비한 줄 알았는데, 아유, 부부는 암몸이잖아요. 제 아내가 준비한 게 제가 준비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건 그렇네요. 그죠? 아내가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맛있게 드세요. 근데 원래 지영이 생선조림 안 좋아하잖아. 그게요? 저도 안 좋아하는데 저거 꼭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더라고요. 음, 아빠한테 배웠어? 맛이 똑같은데? 음, 미루다 작년쯤 배웠어. 그러길 잘한 것 같고. 앞으로 아빠 음식 그리워질 때 종종 부탁해야겠네. 진짜 드시고 싶을 때마다 말씀하세요. 언제든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걸 왜 당신이 말해? 뭐가 안몸인데 그 정도 내가 대답할 수 있지. 그것 때문에 내가 걱정이 있어서요. 집으로 온 이유도 그겁니다, 제부. 네? 제가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회사에 상간녀가 있다고 하더군요. 에? 에? 아이, 그게 무슨 소리세요? 당신 도대체 무슨 얘기냐고요? 동생한테 들은 거 아닙니다. 회사 사람들 누구든 알고 있어서 모를 수가 없더라고요. 그, 어, 그런가요? 부정하지 않는 거 보니 사실인가 보군요. 내가 뭐하러 내 평판 깎일 일을 오빠한테 얘기했겠어. 나 소문났는데 그걸 오빠도 모를 거라고 생각한 게 문제 아니야? 네가 남편한테 좀 무심했던 건 아니고? 무슨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해? 바람 피운 건 저 사람인데 나한테 왜 그래? 남편이 바람 피우는데 아내 탓이 없다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좀 더 잘했으면 다른 사람 만났을 생각도 안 했을 거야. 이야, 역시 형님이 뭘 잘 아시는군요. 사회생활하면서 아내가 소홀하면 남편이 잠시 한눈 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잠깐의 실수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경영 물려받기 위해선 자본이 없어야 되는 거 아시죠? 아내와 사이가 좋아야 아내 회사를 물려받을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대한 빨리 그 여자랑 정리하세요. 그 뒤에 회사 물려받는 절차를 시작할 거니까. 이건 동생이 아닌 제부를 위해서도 하는 말이에요. 아내 회사를 물려받는데 가정사가 깔끔할수록 좋죠? 예, 그러네요. 그럼 형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꽤 오래 만난 여자 같은데 괜찮겠어요? 물론이죠. 지금 회사 물려받는 것보다 그건 여자 하나가 중요하겠습니까? 홍사는 잘 구분하네요. 그럼 여자 정리하고 나서 동생 통해서 나한테 연락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니들끼리 다 해먹어라. 아무튼 좋은 거잖아. 회사도 물려받고 나도 여자 정리하고. 내가 물려받는 것도 아닌데 무슨 소리야. 형님 말대로 남자가 물려받는 게 더 좋게 보이니까 그러지. 당신 괜찮은 자리도 만들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남부장님하고 같은 급이기는 어렵겠지만 부장까지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거야. 난 관심 없으니까 이제부터는 오빠랑 당신 맘대로 해. 정말로? 후회 안 하겠어? 내가 후회할 게 뭐가 있어. 어차피 둘이 맘대로 할 텐데. 이 상황을 말려줄 오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딱 한마디만 하자면 나 오빠한테 정말 실망했다는 거야. 네, 이런 말씀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여자들은 남자 일에 대해 잘 모르는 법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저분은 여자 정리하고 바로 얘기해요. 네,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3개월 후. 요즘 많이 피곤하진 않아? 엄청나게 피곤하지. 아주 죽겠어. 엄마도 없는데 이렇게 둘이 있는 건 오랜만이네. 예, 난 대학 졸업하고 거의 바로 외국으로 나갔으니까. 엄마는 어디래? 엄마는 또 뭘 장을 봐온다고 난리네. 내가 오랜만에 집에 왔다고 그냥 못 보낸대더라. 하긴 네가 집에 안 온 지 3개월은 지났으니까 어쩔 수 없지. 엄마한테는 이런 사정 저런 사정 알리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영원히 말을 안 할 수는 없어. 최소한 일이 마무리되고 나서 얘기할래. 아빠 돌아가시고 오빠랑 살면서 나마 요즘 기력 상긴 상태인데 또 힘들게 하고 싶진 않아.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근데 오빠는 정말로 이 방법이 맞다고 생각해? 이제 와서 무슨 소리라는 거야. 알겠다고 한 건 너잖아. 그렇지. 근데 그냥 걱정이 좀 되고 그래. 앞으로 회사 방향도 걱정되고.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도 돼. 일단 넌 네 생각에 확신을 가져. 내일 당장 어쩌려고 그러냐. 그러네. 그랬어. 내가 먼저 확실하게 맘먹어야 되는데 미안해. 남네. 오늘 전부 다 결정되는 날이네. 그러게. 어제 당신은 아무것도 노력을 안 하더라? 내가 무슨 노력을 해야 됐는데? 뭐 원래 성격 같았음 회사 돌려받겠다고 난리쳤을 거 아니야. 내가 그러길 바란 거였어? 아니,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지? 근데 왜 쓸데없는 말을 하지? 나한테 듣고 싶은 얘기라도 있어? 나 형님이 원하는 대로 여자도 다 정리했고 이제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잘 됐네 그럼. 내가 헤어지려 해도 헤어질 생각 없었잖아. 회사 하나 물려받는데 여자만 정리하라 하면 싸게 먹히는 거지. 내 회사 받으면 나랑 계속 함께 살아야 될 텐데 그런 건 상관없나 봐. 원래 직책 좀 있는 사람들은 가정에 얌전한 마누라 하나는 있는 법이지. 아, 기회되면 다른 여자 사귈 거란 소리네?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당신 태도가 별로면 또 그럴 수도 있지. 솔직히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 당신 바람 피우라고 부추긴 적 없어. 남자가 바람 피우는 건 다 여자 탓이라는 형님 말 귓등으로도 안 들었나 보네. 나 살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 없거든. 자기가 스스로 여자 찾아서 바람 피운 거면서 그거 아내 탓하는 거 솔직히 역겹다고 생각해.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어? 아니, 하라면 더 할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회사 안정되는 순간 너랑 이혼할 거다. 회사만 있으면 그만인데 너랑 허울뿐인 결혼관계 유지할 필요 있겠어? 지금 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지? 너나 후회하지 마. 고분고분해야 될 타이밍에 뻗대고 있는 건 너잖아. 잠시 후. 대원 다 끝났어? 끝났어. 그럼 오늘 진행해야 될 게 많으니 빠르게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죠.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이니까요. 회사 인기 준비는 거의 다 끝나갑니다. 지부장님 덕에 일이 빠르게 해결됐습니다. 피곤한 보람이 있는 한마디군요. 3달 넘게 외국과 우리나라로 오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사실 인수인계가 끝나서 해외에 나갈 일은 없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아버지 회사랑 함께 일하고 싶다 할 줄은 몰랐으니까요. 네? 그럼 원래 형님이 일하시던 회사와 우리 회사가 연계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원래 근무하던 회사에서 제가 계속 일하길 원했지만 전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서요. 전 지부장 역할로 양쪽 회사의 다리가 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아유, 정말 형님이 있어서 제가 든든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이 더 커질 줄은 몰랐네. 오빤 그냥 완전 다른 회사에서 경험만 쌓고 온다고 생각하면서 일했잖아. 이건 말이야. 나 진짜 인생을 살아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 같아. 형님, 제 아내랑 다시 사이가 좋아지셨네요? 화해하셨나요? 아닌가? 제 아내가 이제 형님 말을 따르기로 한 건가요? 저희 남매가 딱히 싸운 적은 없어서 제부가 하고 싶은 말을 모르겠네요. 어, 왜 함께 경영할 회사인데 가족 간의 사이가 나쁘면 안 되죠. 제가 좀 눈치 없는 얘기를 했네요. 그건 나중에 따로 술자리에서 대화해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제가 이 회사를 정식적으로 받는 자리죠? 형님 말씀으로는 금방 진행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그건 무슨 의미인지 이야기가 좀 어렵군요. 네? 윤 부장, 아니지. 오늘은 윤정호 사원의 퇴사를 결정하는 날입니다. 왜? 그게 무슨 소리세요? 업무 자료들을 보니 그니 1년 동안 실적으로 이뤄놓은 게 거의 없는 수준이군요. 형님,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적이 없다고 회사에서 바로 잘라도 되는 건 아니죠. 생각보다 요즘 법이 직원 자르기 참 어렵지? 영국이 외국보다 더 까다로울 줄은 몰랐네. 그래도 이만한 자료들을 모은 게 다행이긴 합니다. 근무지 이탈, 풍기문란 이런 건 기본으로 깔고 가는 얘기고 자네가 회사 생활을 얼마나 잘했는지 자네를 옹호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긴 했어. 그리고 이건 저번 녹취? 이건 방금 녹취한 거. 고마워. 대충 내용 좀 알려줄래? 오빠가 확보하라는 불륜 이실 조건은 받았고 운이 좋게도 회사 먹고 나면 나 버릴 거란 내용도 녹음하게 됐어. 뭐라고? 저 자식이 진짜 미쳤나? 냉정하게 일 처리하자는 거 오빠 아니었어? 화는 나중에 내고. 그래. 아무튼 이렇게 수많은 자료로 인해서 윤정호 자네는 강제퇴직이다. 회사 손해본 것도 청구할 건데 그건 얘기가 기니까 법정에서 얘기하자고. 아니, 갑자기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내 동생과 결혼했으면서 바람 피우고 아버지 장례식장도 대충 지키고 사이로서 해야 될 일은 다 안 해놓고 회사를 물려받겠다는 게 뭔 양심 없는 짓이야? 형님이 저한테 물려주신다면서요. 증거 있나? 예? 증거 있냐고? 제가 확실히 들었어요. 그건 심증이라고 하고 증거가 되진 않지. 일단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는데 회의실 박사원들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정식으로 물려받을 때까지 사원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그래, 그 말은 난 정말 잘 지켰지. 거기다 회사 때문에 전 여자랑 헤어졌어요. 아내가 있어서 바람 피우던 여자를 정리하는데 왜 회사 핑계를 대? 진짜 미치겠네. 지금 다 짜고 나 속여먹은 거예요? 남부장님까지요? 일단 아빠랑 제일 가까운 남부장님이 그리고 내 친오빠가 당신 편일 거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너무 멍청한 거 아니야? 지금 나보고 어쩌라고. 얘기했잖아, 퇴사라고. 나랑 이혼도 해야 된다. 뭐라고? 그럼 이혼 안 할 생각이었어? 너 어차피 회사 먹으면 나랑 이혼한다며?
그거는 지금 상황이 완전 다르잖아. 회사 못 물려받으면 나랑 이혼 안 하겠다고? 도대체 왜? 야, 나 회사 때문에 여자까지 정리했어. 그러니까 여자 정리했는데 나더러 뭐 어쩌라고. 내가 너 싫어서 이혼하는 건데 불리나 정리한 게 뭔 상관이야. 불리날 여자 없으면 빈자리 내가 지켜야 돼? 진짜 역겨운 발상이긴 하다. 저 형님 하나만 믿고 하라는 대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증거 있냐고. 진짜 미치겠네. 저 퇴사 못해요. 아니요? 안 해요! 회사에서 자네 평판은 최악이야. 대놓고 불륜 저지르고 다니는 것도 직원들은 다 알고 있고 자네가 곱게 안 보이는 건 당연하지. 그런데도 퇴사를 안 하고 버티겠다는 건가? 지금까진 내가 입 다물고 있어서 직원들도 그냥 있던 거야. 근데 내가 이제 상관없다 하면 직원들이 너 어떻게 대할 것 같아? 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설마 이걸 매장하다거나 잔인하다거나 생각하는 건 아니지? 이건 복수도 아니야. 그냥 회사와 내 인생에 염증 하나 치워버리는 거지. 아니 갑자기 저한테 이러면 어떡합니까? 저 진짜 기댈 곳 하나 없어요. 참 좋은 소식이네. 어디라도 편히 살아남을 구석이 있을지 몰라 걱정했는데. 형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세요? 형님이라고 부르지 마. 그럴 때마다 귀가 썩는 기분이야. 내가 왜 네 형님이야? 넌 내 동생이 아무것도 아닌, 이 회사에도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야. 나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잔인하게 굴어? 이래도 된다고 생각해? 여태까지 참 편하게 살았는데 고생길이 훤하긴 해. 근데 말은 똑바로 해야지. 거지같이 군 건 네가 먼저잖아. 내가 그냥 당하고 살 거를 생각한 네가 멍청한 거지. 이 얘기를 까먹었네. 회사 정식으로 물려받게 된 거 축하한다. 고마워, 오빠. 1개월 후. 요즘 회사에는 별일 없어?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외국 나갔다 온 나보다 지영이가 회사를 더 잘 굴려? 역시 회사는 지영이한테 맡기고 난 지부장 정도가 딱 좋아. 딱 좋은 거 치곤 너무 바쁘던데. 주 거주지가 한국으로 바뀐 거지. 여전히 외국 나갈 일 많잖아. 그래도 일단은 엄마랑 우리 둘이 같이 사니까. 둘 중 한 명은 집에 있는데 엄마 외로울 일은 없겠지. 엄마가 너희 없다고 왜 외로울 걸로 생각해? 오히려 나 없으면 니들이 밥도 제대로 안 챙겨 먹으니까 문제지. 우리 8년 자취한 사람과 5년 결혼 생활한 사람이다. 도대체 왜 집안일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한 번도 마음에 든 적이 없으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너희 회사 생활이나 열심히 하고 집안일은 참견하지 말아라. 다정하게 말해도 될 걸 그렇게 얘기해요. 야, 그나저나 그놈은 어떻게 됐어? 내 전 남편? 우리 회사 전 윤과장? 아유, 이제 그런 식으로 엄마 그만 놀려라. 엄마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경종업계에 소문이 나서 다들 이력서 안 받아주더라고. 그거 내가 일부러 그런 건데? 뭐야? 넌 또 언제 그랬대? 내가 뭐 전 남편 처리 하나 못해서 미뤘나? 오빠가 알아서 해주겠다니까 가만히 있었던 것뿐이지. 그건 그래. 원래 우리 집은 남편보다 아들이 독하고 아들보단 딸이 독하거든. 누가 보면 나 진짜 나쁜 사람인 줄 알겠어? 그런 것보다는 회사 운영할 거면 독한 사람이 낫다는 거지. 그래. 그러니까 아빠가 회사를 지영이한테 물려준 거지. 나도 불만 있던 적 없고. 아무튼 둘이 잘 지내고 있으니까 다행이네. 앞으로도 싸우지 말고 잘 지내. 엄마 누릴 유치원에 보내는 거야? 회사에 보내는 거야? 나한테 너희 둘은 영원한 딸, 아들이다. 아무튼 너희가 잘 지내면 난 됐다. 저 오빠랑 나랑 휴가 기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족끼리 해외여행 다녀오면 안 돼? 갑자기 무슨 해외여행? 돈 많다고 막 쓰면은 안 되지. 엄마, 나 그놈이랑 살 때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갔는데. 아유, 내가 그놈 얘기만 하면 마음 약해져서 다 들어주니까 문제다. 그래, 가라, 가. 대신 너희가 알아서 계획 짜고 그래. 알았어, 알았어. 진짜 좋은 데 한번 다녀오자. 인생 재밌게 사는 게 중요하잖아.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자입니다. 저희 아빠는 돌아가실 때 회사를 제게 남긴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오빠가 제 전남편 꼴을 못 보겠다고 수 좀 쓰겠으니 협조하라 하더군요. 전 남편은 회사를 물려준다는 얘기에 이직도 취소하고 불륜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기대치가 꼭대기에 올랐을 때 강제로 퇴사당했죠. 아, 동종업계 취직 못하게 쑥 쓴 건 제가 맞습니다. 오빠한테만 마냥 다 미룰 생각은 없었어요. 금전적인 건 별로 바란 게 없습니다. 오빠나 저는 심리적으로 돌려주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도 회사 근무하면서 하도 까먹은 게 많더라고요. 소송에서 돌려받은 게 꽤 됩니다. 그 돈은 전부 회사에 투자했고요. 아빠가 돌아가셨지만 저희 남은 세 가족은 여전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요. 그리고 회사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